안녕하십니까. 잠이 와요 기흥역사 알려주기로 찾아온 오디오북 기흥읍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6장 4회, 제1절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제2절 새마을운동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제6장 4회 제1절 보건의료기관 1. 기흥읍 보건지소 소재지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60-8번지 기흥읍 사무소 건물 내 2층 건립연도 1986년도 규모 대지면적 2120제곱미터 642평 건물면적 82제곱미터 25평 인원 현황 공중보건의사 1명, 일반직 4명 주요 사업 내용 일반 환자 진료 및 65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 사업 방문 보건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능자 대상 결핵 관리 사업 전염병 예방 사업 각종 예방 접종 및 방역 모자 보건 사업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가족 계획 사업 그리고 기타 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공세보건진료소 소재지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281-10번지 설치년도 1986년 8월 규모 대지면적 611제곱미터 185평 건물면적 77제곱미터 23평 관할지역 공세 112 고매 3567리 관내 전담 직원 현황 보건진료원 1명 주요 사업 내용 1. 관할 주민에 대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 진단 2. 농어촌 지역에 발생하는 통상질환 관리 3. 모자 보건, 가족계획 관리 포함 및 결핵 예방 등 전염병 관리 4.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교육 사업과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고매보건진료소 소재지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692-1번지 설치년도 1999년 6월 규모 대지면적 1583제곱미터 465평 건물면적 81제곱미터 24평 관할지역 농서 1리 2리 고매 1, 2, 4리 관할인구 1913가구 3186명 직원 현황 보건진료원 1명 주요 사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4. 병의원 및 의약업소 현황 1. 일반 병의원 강남병원 신갈리 65번지 내과 외과 등 전 과목 삼성전자 주식회사 기흥공장 부속의원 농설이 산 24번지 내과 치과 삼성종합기술원 부속의원 농설이 산 14번지 내과 외과 용인의원 신갈리 225-1번지 내과 운전면허 시험장 임산부인과 의원 신갈리 59-3번지 산부인과 정내과 의원 신갈리 69-1번지 내과 소아과 조정형외과 의원 신갈리 59-3번지 신경 정형 소아 내과 비뇨 최순국 소아과 의원 신갈리 60-1번지 소아 내과 이비인후과 현이비인후과 의원 신갈리 59-4번지 이비인후과 소아과 안과 성형외과 성모정형외과 의원 신갈리 71-9번지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소아과 이내과 의원 신갈리 58-13번지 내과 소아과 윤종목 비뇨기과 의원 신갈리 58-13번지
비뇨기과 피부과. 성모안과 의원 신갈리 58-13번지 안과. 박소아과 의원 구갈리 401-3번지 내과 소아과. 정호술 외과 의원 신갈리 53-12번지 내과 소아과 외과 피부비뇨기과. 누가 산부인과 의원 구갈리 541번지 산부인과 소아과. 학교법인 단호학원 용인대 부설 용인의원 신갈리 71-14번지 정형외과 일반외과 재활의학과. 서울가정의원 구갈리 400-4번지 내과 소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망이비인후과 의원 신갈리 53-13번지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아과. 신갈중앙의원 신갈리 59-2번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 일반외과. 다나가정의학과 의원 구갈리 383-4번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가정과. 조용건 이비인후과 구갈리 401-1번지 이비인후과. 기흥성모의원 공세리 204-4번지 소아과 일반외과 내과. 꼬로보 의원 신갈리 59-4번지 피부과 성형외과. 2. 치과의원 김태진 치과의원 신갈리 71-5번지 치과. 정치과의원 신갈리 58-16번지. 최치과의원 신갈리 59-3번지. 강남치과의원 신갈리 71-3번지. 부부치과의원 구갈리 353-3번지. 박정재치과의원 구갈리 401-3번지. 연세치과의원 신갈리 60-16번지. 서울치과의원 구갈리 383-2번지. 조경래치과의원 신갈리 53-12번지. 성심치과의원 신갈리 53-13번지. 이일성치과의원 신갈리 59-4번지. 한빛치과의원 구갈리 65번지. 신갈제일치과의원 구갈리 455-2번지. 3. 한의원 기흥경희한의원 신갈리 60-14번지. 신갈한의원 신갈리 57-7번지. 홍희한의원 구갈리 400-4번지. 기린한의원 신갈리 60-16번지. 보국한의원 구갈리 374-7번지. 감초당한의원 구갈리 403-1번지. 4. 일반약국 성운약국 신갈리 71-2번지. 수약국 신갈리 52-10번지. 구인당약국 구갈리 402-13번지. 감초당약국 신갈리 한성일차 101호. 김약국 상갈리 120-771번지. 복지약국 농설이 산 24번지. 열린약국 구갈리 한양아파트 상가 107호. 동천약국 고메리 385-1번지. 세시장약국 신갈리 51-9번지. 세명약국 구갈리 401-3번지. 신일약국 영덕리 신일아파트 상가. 종로약국 구갈리 412-23번지. 사모약국 공세리 394-9번지. 다산약국 신갈리 116-2번지 드림랜드 상가 1317호. 유한약국 구갈리 398-3번지. 우정원약국 서천리 2-1번지 경희대 복지매장 내. 대성약국 고메리 725-2번지. 단비약국 신갈리 435-5번지. 강남약국 구갈리 414-6번지. 태평양약국 신갈리 53-13번지. 오행당약국
신갈리 53-12번지. 이상 자료 제공 용인보건소. 5. 노인복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0년도 전국에 241만 4천 명으로 전 인구의 약 5%에 해당되었던 것이 98년도에는 65세 고령 인구는 6.6%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약 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인시는 99년 9월 현재 1만 8천여 명으로 5.6%에 해당되나 전국 평균 노인 인구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고령인구 대책으로 용인시에도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97년도 기흥읍 관내 전체 인구 55,863명 중 65세 고령 인구는 2,116명,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된다. 이는 용인시 전체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친다. 이는 기흥 관내의 유동인구가 늘고 젊은 층이 많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인구도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을 증명함을 알 수 있다. 기흥읍의 복리시설은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정과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다. 노인정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로당 현황. 기흥읍 분회 신갈리 64-15번지. 원기 신갈리 37-6번지. 신갈사리 신갈리 435-77번지. 신역동 신갈육리 344-2번지. 상미 신갈구리 437-8번지. 신갈십리 주공아파트 신갈리 86 주공의 BT. 드림랜드 아파트 신갈리 116-2번지. 신미주 아파트 신갈리 14-4번지. 신갈 삼익 아파트 신갈리 14번지. 현대 아파트 신갈리 151-1번지. 갈곡 구갈리 95번지. 한성일차 아파트 구갈리 380. 동부 아파트 구갈리 384-1번지. 한양 아파트 구갈구리 396번지. 한성이차 아파트 구갈리 380번지. 구갈 풍림 아파트 구갈리 405-1번지. 우림 아파트 구갈리 404-2번지. 상갈 1리 상갈 1리 넥스빌. 하갈 1리 하갈리 14번지. 하갈 2리 하갈 2리. 보라 1리 보라리 419-2번지. 신갈 삼성아파트 보라리 450번지. 지곡 1리 지곡리 363-2번지. 지곡 2리 지곡리 285-2번지. 공세 1리 공세 1리 467-52번지. 공세 2리 공세 2리 204-6번지. 호수청구 아파트 공세리 382-1번지. 고메 1리 고메리 229번지. 만평 고메리 산 80-3번지. 고메 3리 고메리 355-1번지. 세원아파트 고메 6리 385-1번지. 동성아파트 고메리 359번지. 농서 1리 농서 1리 153-3번지. 서천 2리 서천 2리 253-2번지. 영덕 3리 영덕리 584번지. 덕곡 영덕리 678-3번지. 영덕 5리 영덕리 산 24-1번지. 황곡 영덕리 453번지. 두진아파트 경로당 영덕리 13번지. 기흥 선비마을 삼정아파트 보라리 289-12번지. 6. 유아원 1981년 3월 5일 신갈리 52-2번지 기흥읍 구회의실을 이용 신갈 새마을 협동유아원이 신갈리, 상갈리, 영덕일리 일부 지역의 만 4세에서 6세까지의 어린 유아들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개원하였다. 당시 신갈협동유아원은 원생 50명이 유아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교육교사는 2명을 두었다. 1986년 4월 19일
기흥읍 구관리 118-3번지의 150평 대지 위에 건평 80평 규모의 새마을 유아원을 설립하고 이전식을 가졌다. 이 신갈 새마을 유아원은 영덕육리 새마을 지도자인 김학윤 지도자께서 지역의 어린이 교육 사업을 위하여 대지를 제공하였고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신축 이전하게 되었으며 원화 6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유아원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제2절 새마을운동 1. 새마을운동의 배경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별로 없고 투자능력, 기술수준도 미약해서 어떻게 해야 소득을 올려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일제해방 이후 줄곤량이 되었던 국가적 과제였다. 조국 해방의 기쁨은 잠시 감격과 흥분으로 이끄는 가운데 3년 후에는 정부 수립으로 국가체제의 틀은 잡혔으나 얼마 안 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치적, 경제적 대혼란이 찾아왔다. 이전부터 취약했던 국가산업시설이 모두 파괴되었고 국민은 실의 속에서 휴전되기 3년간 우리 국민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량 원조, 잉여 농산물을 비롯하여 재정적 기술 원조 하에 재기하겠다는 국민적 뜨거운 열기가 식기도 전에 4.19와 5.16의 격변기를 맞이하여 정치, 사회, 경제적 안정은 매우 어려웠다. 우선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간사업과 농촌 부흥이 시급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정부에만 의존하기에는 정부 재정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 점에 입각하여 혁명정부의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국민적 마음의 결집을 생각했다. 그리하여 근면, 자조, 협동을 기조로 하는 이른바 새마을운동을 7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곧 덴마크에서 1차 대전 후 고국에 돌아온 퇴역장교 달가스가 국민에게 호소했던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의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국민운동을 전개했던 사례와 그 맥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2. 새마을운동의 내용 새마을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주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힘을 결집 발휘시켜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데 있었다. 당시 새마을운동은 도시보다도 주로 낙후된 농촌에 비중을 두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 60% 이상이 농민이었고 또 농촌의 생활 환경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경운기 한 대도 다닐 만한 길이 없었고 전기도 거의 안 들어갔으며 농가 소득의 주 원천인 쌀의 단위 수량도 매우 낮은 때였다. 새마을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신적 개발운동, 소득 증대운동, 새마을 건설운동 이 세 가지 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1972년에는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을 설치하여 공직자뿐 아니라 사기업의 사장급도 일주일간의 단기 교육을 실시, 먼저 정신교육에 박차를 가하였다. 새마을운동을 전담하는 조직도 새로이 하고 실천 중심인 농협에는 중앙 단위와 지방 단위의 새마을 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군면 단위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분여회 등이 조직되어 자주적 사업 실천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새마을 정신개발교육, 식량 증산 지원, 마을 단위 지역개발에 주력했으며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읍면 단위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 새마을 소득 종합개발사업과 생활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 3. 새마을운동의 성과 새마을운동이 그간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역사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의식의 개혁 새마을운동은 국민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어 기여한 바 성과가 크다. 정신요소로서 근면, 자조, 협동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거니와 새마을운동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를 지니게 하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지난날에는 무슨 일이든 일반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걸 하는 마음을 앞세웠다. 때문에 개척 의지를 발휘하기도 어려웠거니와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마음가짐을 바꾸었다. 무슨 일이든 해서 안 될 일이 없다라는 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특히 농촌 주민의 자연 의존 의식으로부터의 탈피는 새로운 환경의 개선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혁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인 의식과 태도 표현의 뜻을 새마을 정신이라는 용어로 대용할 만큼 새마을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은 국민의식 개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 근검절약 태도의 일상화. 우리는 옛날부터 형식주의에 얽매여 살아오는 가운데 실속보다는 체면을 더 중요시해왔다. 이러한 외화내빈형의 구차스러운 생활 태도는 새마을운동이 펼쳐지면서부터 가난이 죄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퍼져나갔다.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미덕으로 여기면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대중화하였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나는 가난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였다. 그랬더니 부자가 되었다. 라는 평범한 논리로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갖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껏 숨겼던 자신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국민경제 성장 조성. 새마을운동은 국민경제 발전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그 성과가 크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역격차 형성과 더불어 빈부격차, 교육기회 격차, 사회참여 격차, 복지혜택 수혜 격차 등 사회적인 불만의식 유발 요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비진지역 주민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또한 환경개발 등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전원도시형의 농촌을 재건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전력이용 방식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교통, 통신 등의 유통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비생활의 수준과 구매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공산품은 농촌으로 유통반경을 넓혀가는가 하면 도시공업은 내국시장 반경의 확대라는 효과에 힘입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제무대에 진출할 저력을 더욱 튼튼히 갖추게 되었다. 4. 새마을운동의 진로.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사업은 확실히 우리나라 국민운동의 한 획을 그어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때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동남아시아 몇 나라에서는 정부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또 시골 마을로 내려가 현장 실습 견학도 시켰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 본질이 다소 퇴색되었고 국민의식도 달라졌다. 그 후 이제까지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으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바르게 살기 운동이 대두하였다. 또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정부 지도하의 국민운동은 수용하기도 어렵고 과거와 같은 불길 같은 힘을 재생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소망스러운 것은 이름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전의 새마을운동과 이념을 같이 하는 범국민적 정신개발 및 일체화운동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 새마을운동의 사업실적. 1981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기흥읍 구갈리 갈곡마을의 구계동을 개량하였으며 기반 사업으로 하수구, 안길 포장, 어린이 놀이터 100평 등 1240만 원을 들여 취락구조 사업을 하였으며 81년 8월에는 신갈육리 안길 포장, 82년 4월에는 공세일리 안길 포장, 영덕삼리 안길 포장, 고매일리 안길 포장, 하갈일리 안길 포장을 완공하였으며 7월에는 지곡일리 소하천 개수사업 300m, 공세일리 소하천 개수사업 300m를 새마을 사업으로 완공하였다. 1983년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신갈사리 마을 안길, 신갈육리 마을 안길, 고매일리 마을 안길, 서천일리 마을 안길, 새마을 안길 가꾸기 사업으로 포장을 완공하였다. 1986년 5월 3일에는 지곡리 도로포장공사가 자부담 2,400만원, 지원금 5천만원의 공사비로 폭 4m, 포장길이 2m의 깨끗한 거리로 포장되었다. 이상 이응준. 6. 기흥의 새마을운동. 1.
새마을운동의 의의. 새마을운동이란 한마디로 잘 살기 운동이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나아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경제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도 함께 이룩하자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새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은 새롭다, 즉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이 속에는 종전의 마을이라는 공간과 환경이 달라져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식 및 행동을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신적 의미와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마을은 지역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마을이란 나름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공통의 경험과 인간적인 교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이란 지역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공동성 또는 공동체의식의 두 가지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권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 의미를 지역사회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 새마을에서의 마을은 한 마을, 한 고장, 한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의미와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전 인류의 공통 염원을 실현코자 하는 정신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공동체의식을 기본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도덕성과 사회의식에서 비롯한 바람직한 인간성을 추구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인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의 이념과 원리가 적용된 한국 특유의 지역사회 개발로도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며 잠재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기하자는 운동이다. 2.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 1. 근면정신. 각자 또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나름의 보람을 찾아 부지런히 일하는 정신을 말한다. 인류는 여러가지 형태의 노동을 통해 문명을 이루었으며 모든 문화는 인류가 땀 흘려 일해온 근면정신의 소상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근면은 개인이나 사회에 가장 값있는 도덕이라 할 수 있다. 근면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이요 시간 활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근면한 인간은 성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질서있고 정직한 생활을 가능케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 보존자원이 없는 특수한 여건에서 근면한 생활태도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근면은 자기 선용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스스로의 잠재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갈 수 있는 방안을 생활해 간다면 그것이 곧 자기 선용으로서의 최대 근면인 것이다. 근자는 끈질기다는 뜻이며 면자는 힘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근면은 꾸준하고 끈질기게 힘써 나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2. 자주정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자신의 어떠한 어려움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정신을 말한다. 남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능력도 개발할 수 없으며 자립 능력도 키울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조정신이 바탕이 된다. 인간의 자조정신은 외부의 환경과 어려운 조건을 타개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정신적인 기초가 된다. 우리 역사 속에서 꿋꿋이 지켜온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도 결국 이 자조정신에서 비롯되며 개인과 사회의 존속은 결국 자조정신이 그 발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정신이 지닌 가치는 잠못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조는 한계 극복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느끼고 있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록을 유지하는 데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을 거듭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켜가는 것이 한계 극복으로서의 자조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자기 형성을 위한 성취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누구나 최대 가능성에 도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든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앞세워 도전을 계속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3.
협동정신. 일정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기꺼이 힘을 합치는 정신을 말한다. 우리의 삶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하지 않고는 개선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인간 사회에서 협동은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요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 협동을 통해서 일의 능률을 높이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협동의 과정 속에서 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협동의 이룩한 성과에 보람과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새마을운동은 주민과의 협동은 물론 민관 간의 협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온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도정보화 사회, 산업사회로 이행되어 가면서 나타난 공동체 의식의 약화, 개인주의적 이기적 의식의 만연을 방지하는 길은 건전한 협동정신 의식의 고취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신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협동은 자기 확대의 원리를 알 수 있다.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마음의 합치를 통한 협력을 이룸으로써 효율과 발전의 가속을 보장하는 정신인 것이다. 3. 새마을운동의 태동. 우리는 5천년 동안 거듭되는 가난 속에서 살아왔다. 해방 이후의 혼란과 6.25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경제는 더욱 피폐하였다. 해마다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농민은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고 나태와 무기력한 생활 속에서 못 사는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 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농촌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한 맺힌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이미 새마을운동은 싹트고 있었다. 4. 새마을운동의 정화. 1960년대 후반 농촌 근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 1970년 4월 22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목적과 전개 방향을 밝히는 등 집념 어린 기도와 선도를 계속하였다. 초기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지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도,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농민의 의지가 모여 농촌을 시작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갔다. 정부에서는 1970년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 3만 5천여 개의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 지원하고 각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들로 하여금 마을별로 전담 지도케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점화되었다. 각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남녀 지도자를 각 1명씩 마을총회에서 선출하고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 추진토록 한 결과 지도자의 지도력과 주민의 자주적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개발 정도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분류하고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하여 자조적인 열의가 있는 마을에 우선 지원하며 마을 상황, 추진 상황을 매년 심사하여 마을 구분에 따라 승급토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였다. 5. 새마을운동의 4반세기. 1. 70년대의 새마을운동. 먼 옛날부터 품앗이, 개, 두레, 향약으로 이어오던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과 정신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국권의 상실, 국토의 분단, 동족 상잔의 비극 등으로 빚어진 가난과 헐벗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적 자각에 불을 지핀 것이 1970년 4월에 태동된 새마을 가꾸기였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마을을 우리 힘으로 새롭게 바꾸어 보자는 운동으로 농촌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가난과 무기력에 젖어있던 농촌 마을에 일대 변형을 일으키면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일깨워 주었다. 동네의 초가집과 오솔길, 지게와 호롱불로 상징되던 우리의 농촌은 정부의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땀이 서로 어우러져 아담한 지붕과 블록담으로 바뀌었고 소달구지가 겨우 다니던 마을 진입로는 승용차와 트랙터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포장도로로 무거운 지게를 진 농부가 겨우 지나던 농로는 경운기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참여와 협동을 통한 땀의 결실을 이룩한 주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농가 부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내고 비닐하우스와 초지조성 등의 복합용농을 확대하여 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앞지르게 되었고 농촌의 생활 환경은 새로운 모습으로 현대화되었다. 이처럼 농촌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거두자 1974년부터는 도시와 학교 기업체 등 여러 분야로 새마을운동이 확산되었다. 도시에서는 반상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웃 알기와 새마을 대청소, 거리 질서 캠페인 등 새마을 봉사활동으로 전개되었고 각 기업체에서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운동으로 시작되어 새마을 분인조 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지원 아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의 견인차가 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이정표로 우뚝 서게 되었다. 2. 80년대의 새마을운동 80년대 들어 영속적인 국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1980년 12월 1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되어 급속한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정신적 측면의 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6개 회원단체와 2개 연수원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새마을 지도자 20여만 명으로 구성된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는 마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으며 전국 230만여 명의 부녀 회원으로 구성된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는 식생활 개선, 소비 절약 등 가정 새마을 운동을 펼쳤다. 직장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는 전국의 9천여 개의 직장단체가 참가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본부는 전국 1만 6천여 개 공장을 추진 대상으로 새마을 정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새마을 문고중앙회는 4천여 개 마을 문고와 이동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의 생활을 통한 국민의식 개혁의 젖줄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 도처의 3천여 개 새마을 금고로 구성된 새마을 금고연합회는 저축운동을 통해 근검자력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회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새마을연수원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사회지도층, 서비스업 종사자, 청소년 등 320만여 명에 달하는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 조직요원을 정예화하고 새마을운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86년, 88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전개하였다. 올림픽에 직접 참여한 올림픽 추진요원과 외국 손님과 접촉이 많은 택시기사,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림픽을 치르는 국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봉사정신을 함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86 아시안게임과 세계 인류의 축제인 88 서울올림픽도 성공리에 맞춰 전 세계의 문화 한국의 긍지와 국위를 선양하는 데 앞장섰다. 3. 90년대의 새마을운동 90년대에 들어서서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과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그동안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식 개혁운동, 환경보존운동, 농어촌 가꾸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정한 이웃, 살기 좋은 고장,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나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상적인 농촌개발 내지 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평가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그간 164개국으로부터 3만 9천여 명이 한국을 찾으며 이 중 53개국 1,400여 명은 새마을운동을 더욱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 연수원에 입교하여 정규 새마을 교육을 받아감으로써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새마을 종주국임을 드러내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사반세기의 역사와 경험을 거울 삼아 국민정신운동으로 거듭나 정신적 잘살기 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이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추구했다면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의식개혁, 지역개발,
환경보전, 자원봉사 활동에서 선구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에 통일된 세계의 중심국가를 건설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차세대 국민운동으로서 우리 배달민족에게 길이 보존될 자랑스러운 정신유산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6. 새마을운동의 성과 1. 농어촌 경제력 형상 농로 확장, 경지정리, 교량 설치, 농업용수 개발 등으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졌으며 생산 기반 사업을 비롯한 각종 농촌 새마을 사업이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촌에서는 어항, 선착장, 방파제 등의 설치, 어선 건조 등으로 어업 생산 기반이 조성되어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2.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직장 새마을 운동으로 인간관계 개선 및 노사협력체 확립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물자 절약, 원가 절감, 품질 개선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3.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의 주택 및 부엌 개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지임로 확장, 마을 앞길 개선, 공동 빨래터 설치 등 영농 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4. 도시환경 정비 도시주택가는 골목길이 포장되고 조경 등 필요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환경이 개선되어 질서있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5. 환경보존의 선도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깨끗한 환경 지키기, 자원 재활용, 국토 대청결 운동, 소하천 살리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이 환경 보존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6. 지역 주민의 의식 개혁 가. 주민들의 의식 구조 변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합리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었고 주민 참여에 의한 자율 역량이 함양되었다. 나. 공동체 의식 함양 마을 주민의 공동관심사와 지역사회 개발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자조, 협동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산업사회의 취약점인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의 공동 운명체 의식을 고취시켰다. 다. 인보 분위기 조성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웃 간의 대화와 교류가 싹트기 시작했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미풍양속이 재현됨으로써 인보 협동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라.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의 확대 여성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마. 새마을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참여 의지를 보양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회교육의 틀을 마련하였고 자아 발견, 국가 관의 확립을 통해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행동인 실천인을 양성하였다. 바. 한국 민주발전의 기여 주민들이 공통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게 되고 새마을 회관이 건립되어 주민들이 토론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하였고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7. 새마을 운동의 위상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력 제고와 공동체의식 확산으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뒷받침이 되었다.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인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세계 각국에 제시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자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적용 방안을 간곡히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국제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7. 새마을운동의 문제점과 반성 1. 자율적 추진 역량 미흡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지나친 행정 의존으로 민간 자율의 추진 역량이 미흡했고 초기 물량 중심 위주 지원 사업으로 지역 및 민간 중심의 자율적 추진 역량과 자생력을 키우는 데 미흡하였다. 2.
운동 추진의 구심력과 여건 미흡, 일부 역량 있는 지도자의 확보 곤란,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 저조, 도시민의 협력 미흡 등으로 운동 추진의 구심력이 약하고 여건이 미흡하여 주민의 능동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3. 사업 추진 방법상의 문제점. 지나친 외형적 물량적 사업 추진과 전시성 사업 추진으로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획일적 하향식 백화점식 사업 추진으로 시행착오와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였다. 또한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출발하기보다는 실천하면서 이론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이론 체계가 다소 미흡하기도 하였다. 4. 사업 특성의 모호. 사업 내용이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분담함으로써 국민운동을 위한 사업의 특성이 모호하기도 하였다. 5. 사회 일각의 불신.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의 오해와 사회 일각의 불신 등 국민적 신뢰감이 저하되어 한때 새마을운동의 기반이 동요되기도 하였다. 6.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저하. 최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적인 여건과 행정기관의 관심 부족, 인정 미흡, 사업비 부족 등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8. 21세기를 맞이한 새로운 100년, 다시 여는 새마을운동. 우리 새마을운동은 지난 4반세기 동안 가난의 극복과 민족 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그 시대적 소임을 다하였다. 이제 우리는 격변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인류의 꿈을 실현할 21세기에 들어서는 문턱에 서 있다. 다가오는 신세기는 안으로 안정과 번영을 회복하고 통일의 성업을 완수하며 밖으로 모든 민족과 더불어 공생공영의 이상을 실천해야 할 귀중하고도 벅찬 시대이다. 개인 간, 집단 간 및 국가 간의 우열을 다투는 경합이 더욱 증폭되고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배가 되며, 이는 개인 편익의 추구와 더불어 사회 공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발현된다. 개인의 사익과 전체의 공익을 긍정적 방향으로 결합하여 사적 이익이 전체 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전체의 공익적 과실이 개인과 지역 모두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슬기로움의 발휘가 요망된다. 행복한 개인, 활력 있는 지역, 질서 있는 사회, 번영하는 국가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에너지를 하나로 수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희망차다. 지난 30년간 축적한 경험과 실적을 교훈으로 삼아 다가오는 100년을 영광과 보람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거듭 태어나는 진통을 통해 우리의 심기를 일전하고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미래 한국의 새로운 100년을 화합과 이해와 지선으로 승화된 값진 역사로 창출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다시 뛰는 새마을로 새롭게 출발한다. 9. 기흥읍 새마을운동 사례. 가. 조직관리. 1. 목표. 새마을, 새마음, 새마을, 새모습, 새마을, 새창조. 2. 정기적 모임. 매월 10일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모이는 날로 정하고 정기적 모임을 가졌다. 3. 지도자 선임. 리단위 지도자나 부녀회장을 선임 시 사명감 있고 책임의식이 투철한 지도자를 선임소로 간다. 읍의 임원 선임 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선임소로 간다. 특히 총무는 회장과 호흡이 맞고 뜻이 맞아야 하며 일에 추진력이 있는 지도자가 선임소로 간다. 4. 화합과 단합. 화합과 단합을 새마을 사업 활성화의 제1순위로 삼는다. 지도자들이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선진지 견합, 단합대회, 시장님과 만나서 건의할 수 있는 간담회, 리별 새마을 사업 성공 사례 발표도 가진다. 5.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 우수남녀 지도자 장학금 지급 연 1회. 새마을 지도자 생일 축하. 6. 리별 친목을 위한 순회 간담회. 7. 새마을 산악회 운영. 나. 사업 내용. 1. 지도자 의식개혁 운동. 지도자의 자질과 정신교육 등 1990년부터 매 분기마다 99년 현재까지 10년째 총 40회를 실시했다.
건전한 국민의식과 국제개방화 시대에 따른 경영과 직업윤리 함양, 국가안보, 세계 지도자상 등 정립을 목표로 하였다. 새마을 중앙연수원 1일 입교 교육 10회, 가나안 농군학교 1일 입소 교육 10회, 학예 수련회 5회. 2. 거리교통 질서 운동.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새마을 자원봉사단을 조직. 1984년 4월 1일부터 9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간 아침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교통거리 질서의 날로 정하여 총 1400회, 연동원 인원 15,000명이 참여, 밝고 명랑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다. 3. 청소년 지도. 가. 청소년 위안잔치와 선진지 견학. 1988년 5월부터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위안잔치를 99년 현재까지 12회, 12년째 소년, 소녀가장, 모범 청소년 320여 명에게 장학금, 격려금, 위문품 등 총 3,6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였으며 청소년 유공자에게는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천거, 도지사상과 시장 새마을 회장상을 주어 더욱 보람을 가지고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소년, 소녀가정과 모범 청소년에게는 판문점, 땅굴, 현충사, 독립기념관 등을 견학시켜 국가관과 국가안보의식을 일깨워주었다. 나. 야간 순찰. 91년부터 99년 현재까지 8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23시에서 이길 아침 2시까지 총 495회 연동원 인원 3,200여 명이 참여, 우범지역 유흥가에 배회하는 청소년을 귀가토록 귀가방송을 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4. 환경 되살리기 운동. 삼천리 금수강산은 지금 응급실에 있다. 산에 가면 한 번만 오고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마구 버리는 쓰레기장과 하천에는 넘치는 오물과 공장 폐수 등 환경은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며 우리 가족이 숨쉬는 공기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면 우리의 생명도 짧은 순간 버려지는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 환경을 살려내야 할 때다. 가. 새마을 대청소 생활화. 매월 15일은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일상화 취약지, 국토청결운동 등. 나. 생활 오염원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음식문화 개선교육, 마을 단위 오염원 정화사업,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 보급, 폐수집 경진 및 재활용, 경제 살리기, 고철, 폐지 모으기, 경진병합, 연중 시행, 연말 시상. 다. 환경보존운동의 내실화. 소하천 분담 책임제, 리별 책임구역을 맡아 중점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내고장 환경가꾸기 사업을 새마을 간판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 소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마을별로 주관, 소하천 되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속적 사업 추진. 리 지도자와 부녀회장에게 책임구역 지정, 팻말 설치 등 책임 실천. 5. 건강한 국토 가꾸기 웅변대회. 90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매년 1회씩 초중등부 대상 건강한 국토 가꾸기 웅변대회를 실시하여 환경보존의 당위성을 전 은민에게 인식시키고 특히 인간 생명이나 다름없는 물 오염이 심한 바 맑은 물 가꾸기 운동, 범국민적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줌. 연 8조 원의 금액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와 재활용 비료 사용에 역점을 둔 어린 청소년들이 웅변의 절규로 전 은민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 6.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 기흥읍 부녀회 주관 사업. 가. 관내 고아원 방문. 90년부터 99년 현재까지 10년간 50회 방문. 위문품 1천여만 원 상당. 의류, 식료품, 다과, 생필품 등. 원생과 함께 봉사하기, 감자만 메어주기, 배추 모종하기. 원생과 함께 대화하기, 목욕시켜주기. 원생과 생활하기, 원생을 추석 때나 설날에는 부녀회원 집으로 데리고 와 가정에서 아들과 딸같이 엄마 아빠의 참사랑을 전하였음. 나. 양로원 방문. 1. 연꽃마을.
용인시 백안면 소재. 96년 4월부터 10회 방문, 유목품 150만원 상당, 백미, 소고기, 생필품, TV 등. 딸과 아들이 되어 목욕시켜드리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부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드리는 며느리 참사랑 실천. 생일 축하하여 드리기. 선물과 다가와 노래로 딸과 며느리 같이 생일을 축하하여 드리고 있음. 김장 담아드리기. 96년부터 99년 현재 4년째 배추와 물을 사서 김장을 담가드리고 있음. 2. 원산면 양로원 방문, 나눔의 집. 96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경로잔치를 열어 할머니들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있음. 다. 생수사랑회, 장애소년 비인가시설 방문. 96년 4월부터 10회 방문, 위문품 전달. 기저귀, 멸치, 생필품, 월동용기 등 100만원 상당. 관내 에버랜드 민속촌 등을 97년 5월부터 4회에 걸쳐 장애소년에게 선진지 견학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여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정상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자신감을 키워 푸른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함께 대화하는 하루 나들이가 되어 훈훈하고 가슴이 뜨거운 하루가 되고 있음. 고마운 아저씨와 함께하는 밤.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4년 4회째 읍사무소 환경미화원 53명에게 위안의 밤을 열어 남들이 하기 싫은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시는 미화원 아저씨들을 위로하고 격려, 고마움에 감사를 전하는 훈훈하고 뜨거운 사랑의 밤에 푸짐한 위문품과 저녁 식사 대접에 이어 흥겨운 노래자랑으로 더더욱 밝고 명랑한 사회, 쾌적한 거리,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고마운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7. 알뜰 매장 운영, 기흥읍 부녀회 주관사업. 90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매년 봄, 가을로 2회씩 알뜰 매장을 운영,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 자원 재활용 근검과 절약 검소한 생활을 전 주민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8. 1일 찻집 운영, 기흥읍 부녀회 주관사업. 매년 말이면 1일 찻집을 열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 소년 소녀 가장, 결식아동, 실직자 가정, 독거노인 등. 다. 사업비 조성, 기금 조성. 1. 지도자 회비제, 새마을 지도자 연 6만원, 부녀회 연 6만원. 2. 알뜰 매장 운영 부녀회. 3. 1일 찻집 운영 부녀회. 4. 생필품 판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 합동. 5. 시 보조비, 지도자 협의회 연 120만원, 부녀회 연 120만원. 6. 환경 가꾸기 사업, 불법 벽보 제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7. 기관 사회단체와 유지분들의 성금. 연 총사업비 조성,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1천만원 정도, 부녀회 2천만원 정도. 10. 21세기를 위한 기흥읍 새마을 지도자들의 새마을운동 선언. 1. 우리는 영광된 새마을운동의 지도자이다. 도덕과 질서는 삶의 기본이요, 근면과 협동은 우리의 기림을 명심하여 국민과 더불어 선진된 생활 자세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는 데 앞장선다. 2. 우리는 보람스런 지역사회의 봉사자이다. 이 생명은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다하고 이 몸은 영원히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여 활기찬 고장을 만들고 보람찬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참된 일꾼이 된다. 3. 우리는 위대한 시대창조의 선도자이다. 번영된 조국 건설을 이상으로 하고 평화적 통일 정치를 기조로 삼아 민족 자존의 높은 긍지를 앞세워 세계 주역의 위상을 높여가는 21세기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신명을 다한다. 이상 김기원. 11. 새마을 주택개량 사업. 기흥읍 관내에는 전통 한식 고가 몇 채가 전해오고 있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중종 때의 기묘명현으로 불리워지는 음의 이자 선생이 기거했던
지곡리 상동마을 고택인데 이는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가 경기도 기념물 제10호로 격상되기도 하였다. 음해선생 고택이 기와집이었고 지곡리 전체에서 단 한 채밖에 없었으므로 기와집만이 마을의 명칭이 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구갈리에 김학찬 면장댁이 있었으나 철거되었고 서천리 마을에 있는 오환영 면장댁, 상갈리 조인원 댁이 있었으며 하갈리에 김학동 댁이 있었으나 이 역시 기흥저수지 수몰 지역에 있어 철거되었으며 신갈리 상리마을에 또 한 채가 있었으나 이 역시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토호들이 생활하던 집들이 여러 채 있었으나 주거문화 변천에 따라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갈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소유했던 집과 상가와 양철지붕 가옥이 30여 채 정도 자리 잡고 있었고 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집들이 10여 채 있었으나 해방 후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자 일본인 소유였던 창고와 빈집들이 철거되면서 이들의 가옥에서 철거된 목재 등을 활용하여 기흥국민학교 분교 신축에 사용하였다. 그 외의 민가는 거의 초가지붕이었으며 초가집들은 2, 3년마다 이형을 엮어 지붕을 덮었다. 이와 같은 주거 문화는 근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으나 새마을 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특히 기흥 지역은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1차 구간이 개통되어 기흥읍 중심부를 중단하기 땜에 따라 농촌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국에 지시하면서 우선 고속도로변의 초가집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기흥읍은 용인 관내에서도 가장 먼저 지붕개량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시 면 행정력이 총력 집중되었고 단위조합에서 자재 공급 역할과 슬레이트 등 관급 자재의 공급 지원 및 중앙과 지방비의 50% 보조와 융자금 3년 균등 상황 등의 정책으로 3년여에 걸친 지붕 개량 사업을 100%로 완료하는 주택혁명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결도 넓히고 라는 가사처럼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호조될 때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지던 초가지붕이 자취를 감췄으나 이 과정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들은 새벽부터 남의 지붕에 올라가 묵은 지붕 이형을 벗겨내고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등 업무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각 마을 리장과 생활 지도자들은 지붕 개량 총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완수하게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외형상으로는 초가지붕이 가치를 감추긴 하였으나 다량 사업의 단기간 추진 과정에서 졸속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초가집 골격에 창고형 슬레이트를 덮어놓았으니 양보겠고 갓승격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주택 지붕 개량 사업이 완료되어 하면 된다는 성취감을 갖기도 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성사되어 적십자단 상호 방문이 실현되었고 1970년대 초 파타총회가 유치되어 1970년대 초 개정된 한국민속촌에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되어 기흥 지역에서는 주변을 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과되었다. 신갈 인터체인지로부터 한국민속촌 입구까지 산재한 불량주택과 이로 인하여 시각적 미관을 해치는 주택은 모두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에 일선 공무원들은 중압감에 짓눌렸으나 결국은 해내고 말았다. 주택개량 사업은 상갈리, 보라리 마을도로 주변에 산재한 목재집 또는 흙벽돌집은 모두 철거 대상이었으며 개량주택 신축 설계도면을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스라브 벽돌집으로 착착 개량 신축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음은 물론 국제회의로 기흥을 찾는 외국빈을 맞이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었다는 것은 기흥 면민 모두의 긍지였으며 자부심이 되었다. 그러나 잠시 손놀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각 시군별로 시범 취락마을 조성하라는 과업 지시가 내무부로부터 하달되었다. 갈수록 태산이라던가 당시 군수들은 직위를 걸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군수만의 과업이겠는가? 사업 현장은 읍면에 있었으니 실무 추진은 당연히 읍면장과 소속 공무원일 수밖에 없었다. 기흥에서도 보라리 외에 동산, 나곡, 음지촌 마을, 공세리의 한일 공세마을, 구갈리의 내기마을, 신갈육리의 신역동,
신갈구리의 상미마을, 영덕리의 잔다리 마을이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되었다. 사업대상 마을별로 부지를 매수하고 집 지을 대지가 없는 주민들은 이주토록 주선해주거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주택개량 사업 부지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개량주택은 당시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2층 박공형 지붕 형태를 권장하였고, 또한 마을별로 산재하여 있던 흙벽돌 미사무소를 모두 시멘트 브럭조에 슬라브를 얹고 단열재로 시공하여 현대식 마을회관으로 개량하였다. 그 중에서도 공태리 한일마을은 당초 음지 북향마을이었던 것을 동양으로 배치하여 한마을 30가구 전 가옥을 이전하면서 문화주거 공간으로 변모시켜 내무부 지정 전국 시범마을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농촌 지역을 찾을 때 이곳을 들르도록 하여 홍보마을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취락구조를 송두리째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 많은 애로와 난관이 없을 수 없었으나 결국 사업을 마무리 짓기까지 희생적으로 공헌한 새마을 지도자 이밀선의 숨은 공적이 뚜렷하게 돋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훈장이 수여되기도 하였지만 이밀선 지도자는 이미 고인이 되어 새마을운동의 역군이었다는 사실도 역사의 대목에 묻히게 되었다. 이상 이양구. 12. 새마을 지도자 모험 사례. 기흥읍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이밀선이 살았던 하늘마을은 외국인 홍보마을이었다. 옛날 이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한가히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서 한의동 또는 한일이라 불리웠다는 속설이 있다. 1970년대와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전에는 현 고속도로 하행선 좌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78년 취락구조 개선 사업 시행으로 현재 마을로 이전되면서 마을 이름을 한일로 개칭하여 불리우고 있다. 이 마을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마을 전경이 서북향으로서 산구릉지에 위치하고 마을이 협소하고 전 가구가 초가집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질은 기옥하지 못하고 영농 방식은 보수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식생활조차 자급자족이 어려웠으며 가난과 극빈 생활을 하고 있는 게으른 마을이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을에 새마을운동의 고동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으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이곳 주민의 함성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인근 마을보다 뒤늦게 눈을 뜬 마을 주민들은 이웃에 번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보고 깜짝 놀라 우리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굳은 결의로 마을 기초 환경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마을을 이끌어갈 마땅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 별다른 성과 없이 그 해를 넘기자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이 마을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새마을운동의 선각자인 이밀선이 새마을 지도자를 자칭하고 나섰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마을 기초환경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1975년에는 식량 증산 사업으로 노는 땅 없애기, 퇴비 증산, 논두렁 콩심기 등 운동을 전개하여 2개 분야에서 용인군 우수상을 수상함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연속으로 퇴비 증산의 열기를 마을에 불어넣어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1978년 1월 정기반상회에 손재식 경기도지사가 이 마을 반상회에 참석, 취락구조 사업을 권유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또다시 벅찬 사업을 해내기로 결의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전 주민의 결집된 힘으로 협동하여 동사업을 마무리 짓자 동년 7월 4일 김치열 내무부 장관 주재로 각 시도 내무국장 회의를 이곳 하늘마을에서 실시하면서 방문 기념으로 식수를 하여 주었고,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당시 국무총리로 봉직하면서 동년 9월 8일 방문하여 기념 식수를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증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 마을 주민들에게 감동되어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1980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문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안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 독일 천주교 신부 공라도 씨가 5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문고를 설치해 준 거 아울러 책상 및 양서 500여 권을 구입 비치해 주어 주민의 양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총 1,800여 권을 확보하여 독서실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용인군에서 금상,
경기도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많아지자 주민들의 사기는 하늘에 이르러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의식구조가 긍정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바뀌어 마을 공동사업에는 주민 모두가 솔선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새마을 지도자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민들의 협동심은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로 나타난 주민들의 생활은 과거 가난에 찌들었던 생활에서 탈피하여 근면 검소한 생활, 그리고 청결한 생활, 문화적인 의식주 생활 등 몰라보게 발전됨으로 인하여 1981년에 외국인 홍보마을로 지정되었다. 1986년까지 내국인 12만 5천 명, 외국인 3만 2천 명 등 총 15만 7천 명이 이 마을을 방문하여 새마을운동의 발전상과 마을 현황을 견학하였다. 이밀선 지도자는 한일마을을 새마을운동의 실천 교장장이며 산 역사의 광장으로 이끌었고 국내외에 오래 기억되게 만든 지도자이기도 하다. 1978년 7월 4일 모진 고통 끝에 오늘의 위치에 말끔하게 전원마을을 갖고 놓고 입주식을 가질 당시 지도자는 물론 전 주민이 새마을운동의 발자취에 깊이 감복하고 뜨거운 눈물로써 이날을 뜻깊게 간직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경도 다 사라지는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한일마을 이밀선 지도자는 가난하고 극도로 낙후된 마을을 일약 선진복지마을로 육성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을 대표하여 1981년 12월 10일 새마을 훈장협동장 제261호를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수상 포상받아 기흥읍 주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며 1982년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15일간 대만, 홍콩, 일본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국에 대한 충성과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여 기흥읍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운영을 민간 주도의 협의회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일마을 새마을 공장 운영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는 물론 화훼, 원예시설 확충 등 이 마을 실정에 맞는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명예로운 선진복지마을로 계속 가꾸어 선진조국 창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과거 이밀선 지도자의 공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 이응준 13. 기흥읍 역대 새마을 지도자 현황. 역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초대 김학규, 2대 임일선, 3대 박광우, 4대 김기원, 5대 김영식. 역대 기흥읍 새마을 분여회 회장 초대 박정우, 2대 임은순, 3대 이순우, 4대 박금래, 5대 성대현, 6대 권춘옥, 7대 정규옥. 14. 현 새마을 지도자 명단. 신갈 1리 장세덕, 신갈 2리 김종우, 신갈 3리 김기원, 신갈 4리 홍사규, 신갈 5리 서학수, 신갈 6리 김일래, 신갈 7리 이근원, 신갈 8리 이학종, 신갈 9리 송선규, 신갈 10리 최재문, 신갈 11리 천창기, 신갈 11리 오충열, 신갈 13리 지태환, 신갈 14리 김광현, 신갈 15리 이은노, 신갈 19리 박노궁, 구갈 1리 이규상, 구갈 2리 김대성, 구갈 3리 김종복, 구갈 5리 이대진, 구갈 6리 김정태, 구갈 7리 김진웅, 구갈 8리 김원득, 구갈 9리 임세혁, 구갈 11리 김영식, 상갈 1리 김동균, 상갈 2리 모재필, 상갈 3리 조성우, 하갈 1리 조영원, 보라 1리 공태경, 보라 2리 곽성음, 보라 3리 모재준, 지곡 1리 장순기, 지곡 1리 이성무, 공세 1리 최병서, 공세 2리 금천섭, 고매 1리 박인규, 고매 2리 이수연,
고매삼리 김춘환, 고매사리 이현구, 고매오리 고충영, 고매육리 이혜석, 고매칠리 권영천, 농서일리 황필수, 농서일이 엄홍석, 서천일리 김월래, 서천일이 이재억, 영덕일리 김용철, 영덕일이 김진태, 영덕삼리 정동철, 영덕사리 홍기선, 영덕오리 박광순, 영덕육리 김진태, 영덕칠리 김진남. 15. 기흥읍 부녀회장 현황. 신갈1리 원년희, 신갈2리 박기성, 신갈3리 이분조, 신갈4리 김정근, 신갈5리 이수님, 신갈6리 이기정, 신갈7리 백현순, 신갈8리 김인숙, 신갈9리 전이순, 신갈10리 이정순, 신갈11리 원의숙, 신갈11리 최경자, 신갈13리 최문희, 신갈14리 정규옥, 신갈15리 김영순. 구갈1리 김정미, 구갈1리 이정례, 구갈3리 이명자, 구갈4리 이윤순, 구갈5리 조순옥, 구갈6리 김순분, 구갈7리 박인숙, 구갈8리 김영자, 구갈9리 양승복, 구갈10리 이순석. 상갈1리 박정숙, 상갈2리 이군여, 상갈3리 정영호, 하갈1리 김영인, 하갈2리 문정옥, 보라1리 윤재순, 보라1리 이희자, 보라3리 김윤자, 지곡1리 최효순, 지곡2리 이간난, 공세1리 배순옥, 공세2리 장길자, 고매1리 엄옥경, 고매2리 최재숙, 고매3리 권성자, 고매4리 심희신, 고매5리 이내술, 고매6리 강신숙, 농서1리 고문자, 농서1리 김갑순, 서천1리 이계숙, 서천1리 김영희, 영덕1리 이윤희, 영덕1리 남애현, 영덕3리 이영숙, 영덕4리 박형숙, 영덕5리 이명숙, 영덕6리 권영남. 이상 자료 제공 기흥읍. 이상 김기원, 이응준. 지금까지 내레이션의 추경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